안녕하십니까. PHC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DD 사용하기 3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편에서는 각 이제 NQ 시트 그 DD 기능 시트, 계산 시트라고 말씀드렸죠. 종목별 이 계산 시트 같은 경우에는 이게 다 동일합니다. 12개가. 동일하기 때문에, 시트 한 개만 설명을 드려도 다 똑같은 거예요. 바로 가기는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단에는 여기에 들어와 있어요. 여기에. 그 다음에 목표가 계산하는 걸 이전에는 여기 삽입을 안 했다가 삽입을 했는데, 요거에 대한 건 DD 적용편에서 목표가 설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파동의 마디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상방이든 하방이든 간에 어디까지 뻗어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막연하게 이렇게 보면 계산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계산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다 창을 마련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DD 파일을 사용하실 때는 반드시 노란색 시트만 손을 대셔야 돼요. 노란색 시트만 사용자가 입력을 할 수 있게끔 만든 거고, 노란색 이외에는 죄다 이렇게 수식이 들어가 있습니다. 수식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 수식을 이렇게 손을 대버리게 되면 깨져요. 깨지면 사용 못하는 겁니다. 문제는 깨지는 걸로 끝나면 되는데, 깨졌음에도 깨진 걸 모르고 저 값을 그대로 읽어버리게 되면 순간 당황합니다. 순간.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손을 대지 마세요. 손을 대지 못하게끔 이제 하다가 보면 나도 모르게 그냥 엔터키를 눌러가지고 저거를 망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걸 또 방지하기 위한 기능이 여기 들어있습니다. 락하고 언락이라는 게 있는데, 락하고 언락 같은 경우에는 이 수식을 보호하기 위한 기능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하나씩 볼게요. 자, 나스닥으로 왔다 이거지. 종목별로 이 값을 나는 쭉 보고 싶어. 그러면 항생도 갈 수 있을 거고, 골드도 갈 수 있을 거고, 이렇게 이제 갈 거라 이거죠. 가다가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내가 커서를 매번 이렇게 움직여야 돼요. 이런 식으로. 커서를 움직여서 찍어야 되죠. 이건 불합리하다 이거지. 그래서 앞으로 뒤로 가 있는 겁니다. 자, 현재 시트가 유로 FX예요. 유로 FX인 건 여기에 보게 되면 종목은 유로 FX고 종목 코드는 62H22, 그 다음에 월물은 요게 H22은 22년 3월물이라 이거죠. 이런 것들을 종목에 대한 정보, 그 다음에 여기 시간, 이게 현재 시간입니다. 현재 시간까지 표시를 해주고 있는데, 이거를 자 앞으로 갑니다. 앞으로 요 순서에 맞게끔 이렇게 쭉 앞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앞으로 이렇게 해서 12개를 순차적으로 해서 옮겨갈 수 있습니다. 이게 뭐가 편하냐? 커서를 안 움직여도 되죠. 커서를 아까처럼 이렇게 내가 그 이동하고자 하는 종목을 막 찍게 되면 불편하잖아요. 뒤로. 아예 난 모르겠고, 난 처음 나스닥으로 하고 싶어. 그러면 처음으로 더블 클릭 딱 하게 되면 나스닥 시트로 딱 옵니다. 그래서 현재 시트가 어떤 모양이었든 간에 해당 종목을 찍게 되면 그 종목에 맞는 크기, 사이즈하고 위치를 찍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난 처음으로 가겠다. 이렇게 늘려놔서 난 처음으로 가겠다. 그러면 나스닥에 필요한 사이즈는 이 사이즈라 이거지. 다시요. 예를 들어 지금 쿠퍼에 와 있어요. 쿠퍼에 와 있는데 내가 이렇게 흔들어 놨다 이거지. 흔들어 놨다고 할지라도 난 처음으로 가고 싶다. 그럼 처음으로 더블 클릭하게 되면 이 해당 시트에 맞는 사이즈하고 위치가 이렇게 찍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편리하죠? 네, 편리합니다. 그 다음에 나는 FB 값을 설정을 해야 돼. 입력을 해야 돼. 그럼 FB 값 더블 클릭하게 되면 여기 바로 FB 값을 입력을 할 수가 있고요. 말씀드렸다시피 노란색 셀만 입력을 해야 돼요. 나는 이제 FB 값 입력 다 했으니까, 아니면 FB 값을 확인했으니까 아까 저기 종목 계산 시트로 가고 싶어.
그러면 요 위에 있는 FB를 더블 클릭해 주면 됩니다. FB 더블 클릭해 주게 되면 다시 올려 넘어오는 거죠. FB 값은 여기 한 시트 안에 들어있어요. 한 시트 안에 들어있는데 뭐 이게 눌려서 보면 되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걸 눌리는 순간에 차트가 순간적으로 차트를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차트를 못 보면 안 되니까 이런 식으로 바로가기 기능을 둬가지고 해당 기능으로 바로 가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제 calculation 말씀드렸죠. calculation하고 차트, DD 다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FB는 그거였고 all sheet, row sheet, BT sheet, statistics, 통계 시트, 템포 시트 다 똑같습니다. 여기서 한번 템포로 한번 가볼까요? 템포로 가가지고 템포에다가 낙서를 막 뭐 내가 필요한 것들을 뭐 메모를 하든가 낙서를 하든가 해두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어디로 갑니까? NQ 시트로 가고 싶다 이거지. NQ 시트로. 그래서 요놈은 요런 식으로 늘려놔도 해당 종목을 찍게 되면 종목에 맞게끔 딱 바뀌게끔 되어 있어요. 나 이제 이렇게 오늘 아침에 이제 개장을 했어요. 지금은 DST가 해제가 됐기 때문에 개장 시간이 08시가 되는 거고 DST가 적용 중이라면 07시에 개장을 하겠죠. 개장 이후에 이제 그 데이터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데 난 업데이트를 하려면 로우 시트로 가야 됩니다. 로우 시트. 나스닥에 대한 로우 시트로 가는 거예요. 나스닥 로우 시트로 가가지고 이게 데일리 업데이트를 난 할 거야. 데일리 업데이트 했어. 끝났어. 그러면 다시 NQ 시트로 넘어가야 되죠. 그죠? 그러면 NQ 시트로 이렇게 넘어오면 됩니다. 난 이게 스태티스틱스 통계를 보고 싶어. 그러면 통계를 갖다 여기 와서 이게 통계 값을 확인을 하고 나는 지금 60통 가지고 계산하는 게 난 불합리해. 나는 20개만 가지고 좀 적극적으로 대응할 거야. 라고 하면 20으로 바꾸시면 돼요. 근데 여기 통계는 제가 계속 관찰해 본 결과 60봉에 대한 통계 값을 산출하는 게 좋습니다. 이게 이 통계에 대한 근거에 대해서는 DDE 적용편에서 DDE 적용 지금 강의는 요런 걸로 해가지고 지금 다 이어나갈 거예요. 지금 이제 DD 실행하기는 설명을 다 드렸고요. 4강으로. 그 다음에 지금 DD 사용하기에 각 시트별 바로가기를 설명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한 또 4강 정도 될 것 같은데 DD 사용하기에서 각 시트별 바로가기를 이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능 설명에서 업데이트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설명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게 뭘 의미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은 어디에 나오냐면 DD 적용편에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에 다시 NQ 시트로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부가적인 이제 기능들이에요. 맥스는 이걸 전체를 보고 싶을 때, 그럼 전체는 전체라 하면 여기에 있는 이제 리본 메뉴 나오고 여기 수식 입력 창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에 셀 주소를 볼 수 있는 여기에 셀 주소 창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에 스크롤바 나오고 그 다음에 스크롤바 나오면서 요 밑에 시트 이동 창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메뉴 창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엑셀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때 그 창이 바로 열리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맥스고요. 아니야. 난 여기서 뭐 이제 뭐 필요한 여기 값들을 입력을 다 했기 때문에 나는 미니멈 값으로 가고 싶어 라고 하면 뭘 눌러주면 돼요? 미니멈을 클릭해 주면 됩니다. 미니멈을 클릭해 주는 거나 여기서 나스닥을 클릭하는 거나 결과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미니멈으로 갈 거야. 미니멈으로 가는 거죠. 다시 맥시멈으로 왔다가 최대창으로 왔다가 난 미니멈으로 갈 거야. 그러면 나스닥 클릭하게 되면 미니멈으로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소트인데 엑셀을 잘 사용하시는 분들은 뭐 굳이 이게 필요가 없는데 엑셀 사용이 경우에 따라서는 처음이신 분도 존재를 할 겁니다. 엑셀이 뭔지도 모르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 다음에 엑셀은 접해는 봤지만 뭐 겨우 양식 정도만 잡으실 분들이 계실 거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건데요. 하다가 보면 이 셀이 이제 흥크러지는 경우가 나옵니다. 어떤 경우냐면 나는 이걸 땡기려고 땡기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막 흥크러져 버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흥크러져 버리면
이거 양식 바로 잡으려면 상당히 버겁습니다. 상당히 버거워요. 아, 가만 있어봐. 이 핵 높이가 얼마였지? 핵 높이. 그러면 이제 핵 높이 확인해야 되죠? 핵 높이 확인하고, 아, 핵 높이가 20이네? 그러면 하나씩 가가지고 핵 높이를 20으로 수정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게 틀렸다. 그럼 이 값이 얼마였지? 일일이 다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엑셀 사용이 서투신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소트예요. 정렬을 한 번에 다 하는 겁니다. 한 번에. 그래서 이 정렬은 전 시트에 걸쳐서 다 하게끔 되어 있어요. 전 시트에 걸쳐서. 그래서 소트. 자, 항생도 이렇게 한번 틀어놔 볼게요. 항생 틀어놨죠, 그죠? 이렇게 틀어놓은 상태에서 소트를 누릅니다. 그럼 소트 더블 클릭 딱 하게 되면 다시 이제 원래 그 사이즈로 넘어왔죠? 넘어왔는데 볼게요. 아까 항생을 틀어놨었습니다, 그죠? 항생을 틀어놨었는데 그게 어떻게 됐느냐? 항생 볼게요. 아까 항생 틀어놨는 거 원위치로 왔죠? 그래서 글자 폰트하고 핵 높이, 핵 간격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다 정렬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로우 시트로 갈게요. 로우 시트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내가 막 값을 틀어놔버렸다 이거지. 그러면 이것들도 자, 소트 합니다. 소트. 그러면 소트 하게 되면 죄송합니다. 여기서 소트가 걸리네. 얘는 얘에 따른 소트가 또 따로 있습니다. 죄송. 여기는 요 소트를 넣어야 됩니다. 요 소트를. 그래서 여기에 있는 소트는 종목별 시트, 계산 시트 12개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바로 잡습니다. 네. 그래서 그 소트를 뒀고요. 그 다음에 아까 세이브 말씀드렸죠? 현재 작업 중인 걸 저장을 하는 겁니다. 엑시트를 왜 뒀냐면 여기에서 이제 끝내면 이걸 클릭해도 되잖아요. 그럼 이걸 클릭하게 되면 뭐 저장 뭐 막 하는데 이것만 하게 되면 저장하고 바로 그냥 끝내버립니다. 이걸 누르게 되면. 자, 이걸로 한번 끝내볼게요. 그러면 저장하시겠습니까? 이게 물어보잖아요. 그럼 저장하겠습니다. 클릭하고 끝내야 된다 이거지. 번거롭잖아요. 만약에 DB 파일까지 열렸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DB 파일을 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맥스 띄우고 지금 현재 DB 파일까지도 같이 작업 중이다라고 이제 가정을 하고 이제 DB 파일 열렸습니다. 그럼 DB 파일 열리고 그 다음에 이것도 이렇게 창을 2개를 열어야지. 그럼 이렇게 열려 있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 그러면 얘도 닫아야 되고 저장하고 닫아야 되고 얘도 저장하고 닫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걸 한꺼번에 하는 거예요. 엑시트 하게 되면 한꺼번에 다 날려버립니다. 한꺼번에. 날린다는 의미가 저장을 하고 빠져나가는 거예요. 굉장히 편리합니다. 써보시면 엑시트 잘 만들었네 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왜냐하면 파일을 일일이 저장을 하고 이렇게 종료하기 버튼을 클릭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또 이제 저장하기 클릭하고 빠져나오게 되면 2번, 3번 작업을 해야 되는데 얘로 하게 되면 한 번이면 다 끝나거든요. 한 번이면. 한 번에 왕빵 찐땅 피니쉬로 다 끝내버릴 수가 있습니다. 요거 설명드렸고요. 이제 그 다음에 그 밑에 가게 되면 락 온락이 있어요. 자, 락하고 온락은 얘기했잖아요. 기본적으로 이 DD 파일을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노란색만 내가 값을 입력하고 나머지는 엑셀이 자동으로 계산을 해준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여기에 있는 수치들을 손을 안 댄다 이거지. 맥스로 해서 보여드릴게요. 맥스로 하게 되면 여기가 그냥 단순히 빈 셀들이 아닙니다. 이런 게 함수들이 다 들어있어요. 함수들이 들어있어가지고 그 함수들을 통해서 계산을 하다 보니까 이게 깨지게 되면 어느 한 개라도 깨지게 되면 그게 다 영향을 받아갖고 줄줄이 비엔나로 다 값들이 틀어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평상시 때 사용할 때는 락으로 사용을 하십시오. 락으로. 락 더블 클릭해 볼게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죠. 자, 그런데
자, 여기에다가 값을 0을 입력해. 값 입력되죠? 여기에는 더블 클릭도 안 돼요. 더블 클릭도. 그죠? 거부를 한다고. 더블 클릭이 안 되니까 여기서 뭐 값을 입력할 수 있느냐? 값 입력하려고 하면 바로 에러 메시지 뜹니다. 그래서 내가 입력 가능한 셀이 잘은 모르겠지만 입력 가능한 셀은 기본적으로 노란색이고 그 셀들은 락을 걸게 되면 더블 클릭했을 때 선택이 되고 내가 입력하지 말아야 될 거, 손대서는 안 되는 부분들은 이런 식으로 에러 메시지가 뜨는구나. 그래서 실수를 안 해요. 저 같은 경우에도 평상시에는 락을 띄워놓고 씁니다. 아이고, 만든 사람이 왜 락을 띄워놓고 쓰냐고. 아닙니다. 왜 아니냐면 이 값을 나도 모르게 손을 댄다니까. 이게 무슨 경우냐면, 자, 언락으로 설명할게요. 나도 모르게 값을 이걸 막 하다가 보면 이렇게 오타가 나버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오타가. 오타가 났는데, 자, 이런 값들이 들어왔다고 이제 가정을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값이 들어왔는데 여기에 오타가 이게 이런 식으로 이제 값이 입력이 돼버린 거지.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런 식으로 값이 오류가 났는데 이 오류가 난 값에 대해서 이런 얘는 이 오류 난 값을 갖다 받아와 가지고 바로 계산을 해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이 값을 믿고 차트에 움직일 때 저 값에는 진입해야지. 저 값에 진입할 수 있는 치명적인 오류를 발생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뭘 하냐면 사용할 때는 락을 걸어놓고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락을 걸어놓고 사용을 하다가 이게 어떤 이게 수정이 필요해. 그럴 때 언락으로 풀어가지고 계산을 하는 거죠. 차라리 이 값이 이런 식으로 엉뚱한 값이 이렇게 들어왔다. 그래서 이런 값이 들어와가지고 이게 누가 봐도 이게 오류 났네. 내가 잘못 입력했네. 라고 확인이 되면 그건 문제가 안 돼요. 그건 문제가 안 된다니까. 이런 식으로 이 값을 이렇게 치워버렸어. 근데 문제는 이 계산식의 결과가 나오는 그 값을 받아가지고 또 재계산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게 숫자로 들어와 버리면 어떻게 막을 길이 없습니다. 막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사용하실 때는 반드시 락을 띄워놓고 사용을 하셔라. 가만히 있어봐. 얘는 종료를 해야죠. 또 종료를 해야지. 잠깐 빠져나갔다가 다시 들어올게요. 저장 하나. 엑셀로는 안 되는 게 없습니다. 이게 수식을 입력을 하면 되고 함수를 사용하면 되고 그것도 안 된다면 VBA라고 하는 그 랭귀지를 써가지고 지금 거의 대부분은 VBA로 다 작성을 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개발자 영역으로 침범하지 말라고 그러죠. 개발자 영역으로 침범을 하게 되면 파일이 자동으로 삭제가 되게끔 만들어 놨어요. 바탕화면이 아니고 이거죠. 여러분들이 굳이 개발자 화면에 들어오셔가지고 제 소프트웨어를 확인하실 필요 없죠. 네, 없습니다. 그건 저의 지적재산권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락을 띄워놓고 사용을 하셔라. 평상시에는 락이 좋습니다. 이 락 걸어놓은 상태에서 이것들이 안 먹느냐? 다 먹어요. 난 빅스로 갈 거야. 빅스 가죠? 나는 올시트로 가고 싶어. 올시트로 다 갑니다. 다 가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락시트를 띄워놓고 쓰셔라. 그 다음에 이제 쇼가 있는데 여기에 이거는 굳이 여러분들한테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이 값에 대한 어떤 값을 수정을 하고 싶다고 한다면 이 값이 나오는 거에 따른 원래 이제 그 셀들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값을 수정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쇼를 누르게 되면 그 숨겨진 아이고 요거는 락을 풀어야 되죠. 언락인 상태에서 해야 됩니다. 언락인 상태에서 맥스로 보겠습니다. 쇼를 하게 되면 제가 막아놨네. 죄송합니다. 이게 이 밑에 어떤 함수가 걸려 있어요. 함수가 쭉 다 걸려 있는데 이거는 그 개발용으로 제가 이렇게 분류를 해서 못 들어가게 막아놨네요. 그래서 이거는 딱 나오죠. 일반 유저가 사용하는
배포용 버전에서는 기능이 발휘 안 된다. 이거는 이제 개발용에 요 밑에 숨어 있는 요것을 이 값들은 그냥 나온 게 아니고요. 이 밑에 또 장황하게 또 값들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이 밑에 무지막지하게 또 값이 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값을 밑에서 계산을 하고 위로 불러 올려 가지고 이 값을 보게끔 만들어 놨는데, 여러분들께서는 뭐 그거까지는 이제 필요가 없으니까 그래서 락 언락만 사용하셔라. 그러면 이제 전체로 한번 설명드릴게요. 종목에 대한 DD 계산 시트에서는 기능 버튼들이 이렇게 존재한다. 이렇게 기능 버튼들이 존재한다. 이렇게 존재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때는 반드시 이건 옵션 사양이 아닙니다. 선택 사양이 아니에요. 반드시 락으로 놓고 해서 락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더블 클릭해 보면 됩니다. 더블 클릭해 가지고 그 셀이 선택이 되면 그건 언락인 상태예요. 그래서 그 수식의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사용하실 때는 언락으로 사용을 하셔라. 언락을 하게 되면 이게 이렇게 락으로 사용을 하셔라. 말이 헛나갔네요. 락을 선택을 했어요. 그러면 이런 이제 셀이 선택이 안 된다 이거지. 셀이 이제 선택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입력할 값만 입력하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사용하실 때는 반드시 락으로 띄워놓고 난 다음에 쓰셔라.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그 종목에 대한 DD 계산 시트에 바로 가기를 설명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 시간에는 요거까지 설명을 했으니까 지금 요까지 설명을 했죠. 다음부터는 요 뒤편에 대해서 또 바로 가기를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지금 이게 설명 시간이 굉장히 길죠. 사용하기에 대한 지금 벌써 이제 이게 3편째인데 4편은 또 마무리가 안 되겠네요. 5편까지 가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왜 이렇게 설명이 장황할 정도로 기능을 많이 뒀어요. 그러니까 이 DD를 설명을 안 보고 이 DD를 사용하겠다? 사용이 안 되겠죠. 그래서 많은 기능을 둔 것만큼 굉장히 편리합니다. 굉장히 편리하고 내가 뇌동매매에 안 빠지게끔 딱 부러지는 값을 제시를 하기 때문에 그 값을 믿고 그걸 진입을 하시면 돼요. 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